우리는 자신이 혐오하는 것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혐오를 한다는 건, 누군가를 혐오한다는 건 내 안에 혐오하는 부분을 투사해서 타인에게 그대로 발견한 것을 혐오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혐오하면서도 자꾸 생각나고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혐관 로맨스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과 뭐 관계를 맺어야 한다, 뭐 사랑에 빠져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내 안에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 사람을 억지로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혐오하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얼마 뒤에 신기하게도 반대되는 상황이 또 경험돼요. 내가 혐오했던 그런 부분을 내가 가지고 있고 다른 누군가로부터 혐오받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우리는 가해자도 아니고 피해자도 아니고 두 역할을 모두 번갈아서 하면서 같은 상처를 경험하는 존재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언가에 유독 집착을 한다는 건 그 반대되는 것에 유독 거부를 하고 혐오를 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그 집착을 내려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혐오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집착은 조금씩 놓아집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집착과 혐오가 한 가지 특성에 대해 하나로 양쪽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혐오하는 마음이 들면 혐오를 하면 돼요. 내 안에서 혐오를 받아들이고 혐오하는 마음을 느껴보세요. 그러면 내가 나중에 혐오를 받을 때 그 상대방의 마음을 좀 자동으로 좀 이해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나를 혐오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그렇구나, 저 사람에게도 나 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날 혐오하는구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느끼는 감정을 억누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혐오받을 때 느꼈던 아픔이나 그 사람에 대한 분노, 수치심, 열등감, 원망, 버림받은 기분, 이런 것들을 억누르는 수단으로 쓰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둘이 싸우면 항상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잖아요. 둘 다 자기가 피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둘 다 피해자가 맞기 때문이에요. 두 사람이 싸우는 이유는 뭐겠어요? 같은 상처로 공명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주제로 공명하고 있기 때문에 둘이 연결되고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슈가 한 사람한테만 있었으면 싸움이 만들어졌을까요? 아니요. 결국 두 사람 모두 피해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도 맞습니다. 둘 다 무의식적으로 서로를 가해하고 있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피해받은 부분과 가해하는 부분이 모두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쩌다 이 얘기를 하게 됐냐면 혐오하는 마음에 대해 2차적인 혐오를 하지 마세요. 우리는 막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판단하면 안 된다는 판단입니다. 판단을 안 할 수는 없어요. 판단은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판단에 대한 판단을 멈출 수만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일어난 판단을 있는 그대로 자각하는 거예요. 자각한다는 건 많은 분들이 자아 성찰을 자기 혐오의 수단으로 삼고 있어요. 자아 성찰이
칼로 자기를 헤집어 놓는 건 자아성찰이 아니라 자기 가해예요. 통제적이고 검열적이고 판단적인 시선으로 나의 내면을 헤집어 놓고 공격하고 좋은 부분만 남겨놔야지 하고 도려내려 하는 건 바로 극심한 자기 가해입니다. 왜 이런 자기 가해를 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어릴 때도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 전략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나와 동일시하는 그 사람들과 일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기준을 나로 흡수해서 흡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방식 그대로 나를 판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방식 그대로 내가 나를 공격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던 거예요. 마치 왕따가 일어나는 한 학급의 풍경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여러 명이 한 사람 왕따예요. 근데 그 애들은 거기서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약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가해하는 방식 그대로 내면화합니다. 나도 그렇게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 일이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학급에서도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자신을 뭐 비열하다거나 그렇게 보지 말고 연민의 시선으로 보세요. 그냥 연약함이니까 살아남기 위해 그랬다. 아무튼 진정한 자아성찰은 자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는 거예요. 무엇이 있는지 있는 그대로를 사랑으로 보는 거죠. 만약 사랑할 수 없다면 자아성찰을 멈추세요. 자아성찰을 멈추고 사랑을 먼저 찾으세요. 있는 그대로의 나를 무조건 받아들이세요. 내가 어떤 사람이든 쓰레기든 그냥 먼저 자기를 받아들이는 데부터 시작하세요. 머리가 좋고 통찰력이 좋은 사람이 빠진 함정이 바로 그겁니다. 마음에 대한 통찰력이 너무 높아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으로 못 느끼는데 가슴으로 못 느껴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계속 판단하고 검열하고 통제하는 거예요. 지적하고. 하지만 그럴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병들어가고 상처는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방식 그대로 타인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나는 돕는다고, 내가 나를 돕는 방식, 왜곡된 도움의 방식 그대로 그 사람을 돕는다고 그 사람의 마음에 대해 헤집어놓고 꿰뚫어보고, 제가 그랬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많이 상처를 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나에게 그렇게 대하고 있었구나. 이거는 마치 당신이 폐허가 된 집안에 살아있다고 생각해보세요. 폐허가 된 집안에 살아있는데 그 창밖에 지나가는 사람이 내 아내를 들여다보면서 너는 천장이 이렇게 무너졌고 의자는 이렇게 뒤집어졌고 뭐가 어떻게 됐네? 이렇게 말하고 안쓰럽다, 잘해봐,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하고 간다고 생각해봐요. 당신은 미쳐버릴걸요? 그게 바로 머리가 좋은 사람이 빠진 함정입니다. 머리로 내 마음을 너무 잘 인지하고 내가 원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너무 잘 통제하고 검열하느라 나를 끊임없이 버리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버리고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조차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를 먼저 이해하려고. 판단해야 할 것은 없다. 판단을 해 마땅한 것은 없다. 판단은 뭐 자동적으로 들지만 판단을 받아 정말 마땅한 것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판단을 왜 놓지 못할까?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해 계속 판단하지 않으면 엉망이 되지 않을까? 잘못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존재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배려해야 된다, 공감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잠깐 목 아파서 쉬었다 갈게요.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벌써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은 옳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르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사랑하는 것은 옳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하는 사랑은 사랑하는 것은 받아들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사랑이 아니라 배척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이걸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